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차 요급휴가 두 번째 시간, 근로기간 및 출근율에 따른 연차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초 입사자의 경우 3월 1일 입사했다는 가정하에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인 그 다음 년 3월 1일에 누적 및 발생되는 연차는 직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 미만 근로에 대해 매월 발생한 11일과 연간 발생하는 기본연차 15일을 합산하여 총 26일입니다. 만약 이 최초 입사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에 8월 1일부터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4달을 질병휴직하고 12월 1일에 복직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다음해 3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며칠이 될까요?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하루씩 발생하는 연차와 1년 이상 재직하였으나 결근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출근율이 80% 미만이 된 근로자에게 매월 하루씩 발생하는 연차, 이 두 연차를 합산한 연차가 부여됩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시죠. 이 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입사 후 1년 미만은 20년 3월 1일부터 편의상 21년 2월 1일까지라고 하겠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1, 2, 3, 4, 5 질병휴직 기간이고요. 6, 7 이렇게 7일이 됩니다. 1년 미만에 대한 연차이기 때문에 2월 개근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그리고 1년간 출근율 80% 미만, 80% 미만으로 또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2월 개근까지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1년을 통짜로 보기 때문에 1년 미만과 달리 2월까지 포함해서 1, 2, 3, 4, 5 질병휴직 기간이고요. 6, 7, 8 이렇게 8일이 됩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7일과 8일 합산해서 총 15일의 연차가 누적 및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출근율이란 소정 근로일 대비 출근일을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연간 270일을 근로해야 되는 근로자가 실제 270일을 근무했을 때 출근율은 100%가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 근로일은 실제 근로해야 되는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휴일과 휴무일은 제외해야 됩니다. 즉, 상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365일에서 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날인 소정 근로일을 분모로 하고 실제 출근한 날을 분자로 하여 100을 곱한 값을 출근율로 구하면 됩니다. 다만 행정적 편의를 위해 휴일과 휴무일을 빼지 않은 365일을 상시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365일을 분모로 하고 1년 중 결근한 날과 그 주의 주휴일을 뺀 일수를 분자로 하여 실제 출근일이 되겠죠. 100을 곱해서 출근율을 산정해도 결과값이 거의 동일하게 나오므로 이 방식으로 출근율을 구하시면 됩니다. 편의상 이 방식을 간편 방식이라 명칭하겠습니다. 만약 간편 방식으로 산정한 출근율이
80%에 아주 근접한 오차 범위 내에 산출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산정을 위해 실제 소존 근로일, 즉 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실제 소존 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구하셔서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방학 중 비근무자도 상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간편 방식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시면 되십니다. 365일에서 방학 기간을 뺀 일수를 소존 근로일로 보고 실제 출근일을 대입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시면 되고, 이 경우에도 출근율이 80%에 매우 가깝게 산출되면 원칙적인 소존 근로일수, 즉 휴일과 휴무일을 모두 제외한 소존 근로일수 대비 실제 출근 일수로 출근율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학 중 비근무자는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동일한 경력의 상시 근로자 대비 소존 근로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방학 기간이 80일인 방중비 근로자의 소존 근로 일수는 간편 방식으로 산출하면 365에서 아까 말했듯이 방학 기간을 빼시면 됩니다. 80일을 빼면 소존 근로일은 285일이 됩니다. 여기서 이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만근을 했다는 가정하에, 만근하면 출근율은 100%가 되겠죠. 가정하에 같은 근무 경력의 상시 근무자가 15일의 연차를 받는다고 하면 방중비 근로자는 그에 비례하여 15일, 이 15일은 상시 근로자가 받는 연차입니다. 이 15일 곱하기 365일 분의 이 365일은 상시 근로자일 경우 소존 근로일수입니다. 365일 분의 285일, 방학 중 비근무자의 소존 근로일수죠. 이렇게 하면 11.7일이 나옵니다. 여기서 소수점 첫째 자리가 0.1일에서 0.5일까지는 우리가 반일 연가로 인정을 해주고요. 0.6일에서 0.9일까지는 하루 연가로 인정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11.7일은 곧 12일의 연차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휴직, 병가 등 신분 변동 시 출근율 산정 및 연차 유급 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재휴직, 출산휴가, 1년 이내의 육아휴직, 이 세 가지는 해당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정상 출근자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병휴직과 무급병가의 경우. 이 경우는 사실상 결근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소존 근로일에는 변동이 없이 실제 출근 일수에서만 이 기간을 제외하시고 결근과 똑같이 제외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을 감하여 계산하시면 출근율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휴업기간, 돌봄휴직,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 이 경우는 출근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분모인 소존 근로일에서 제외하고 실제 출근일에서도 제외합니다.
그렇게 출근율을 산정하여서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기 전 원소정 근로기간, 그러니까 1년에 365일을 정상적으로 다녔을 때 기준으로 365라고 하겠습니다. 이 365일 대비 이 해당 휴업 기간을 제외한 그 소정 근로 기간, 이 기간을 비례해서 그 연차를 부여하시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기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91일간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한 경우를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근율을 산정해 보면 분모, 즉 소정근로일이 되겠죠. 분모는 365 마이너스 이 육아휴직 기간 91일을 빼야 됩니다. 274일이 됩니다. 이제 분자는 출근일이 되는데 출근일은 365일에서 이 휴직 기간 91일을 제외하고 그리고 휴직 외의 사유로 또 결근한 날도 있을 겁니다. 이 결근 날도 빼야 되는데 대부분은 결근을 하지 않고 주로 연가를 쓰기 때문에 이 결근 날짜는 저희가 0으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면 274일분에 274일 하면 곱하기 100 하면은 출근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정한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면 100%가 되었죠. 80% 이상이 되면 원래 이 근로자가 휴직을 안 했을 경우 원래는 20일을 연차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면 20일 곱하기 원소정 근로기간인 365가 분모가 되어야 되고요. 휴직 기간을 제외한 274일을 분자로 해서 비례 계산하게 됩니다. 즉 상시 근로자 대비 방중비 근로자의 연차를 계산하는 방식과 거의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20 곱하기 365분의 274를 하면 15.01일이 나옵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부터만 저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소수점 첫째 자리가 0이라서 이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겠습니다. 15일의 연차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출근 시간에 따른 연차 휴가일수 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되도록 쉽게 이해해 가도록 노력은 했는데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